겨울 노래를 정말 다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네.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으셨나 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한민지입니다. 네, 민지 씨와 이렇게 함께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보니까 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벌써. 네. 예. 많이 좀 달려왔습니다. 네, 계절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계절도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요. 겨울 되면은 저는 막 그 직업병인지 진공관 불빛도 생각나고 진공관 불을 다시 네, 요즘에 맞아요. 많이 또 네. 켜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차가워도 음악이 주는 어떤 따스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포크 음악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온도감이 좀 높지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랑 합일점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를 겨울을 따스하게 울려주는 통기타 음악으로 정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음반을 소개할까요? 네.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5년에 발매가 됐고요. 이정선 선생님의 제 7집 30대 수록곡 우연입니다. 네, 저도 이 앨범은 정말 좋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음반 기획자가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 앨범을 CD로 그분이 한번 발매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시완 레코드라고 아시는 분은 맞아요. 아실 거예요. 아트락 네. 전문 레이블이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가요 재발매 그 기획을 해가지고 뭐 동서남북도 그때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정선 선생님의 이 30대가 그때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그 CD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이게 92년도에도 이 자켓으로 네. 베스트 그 컴필레이션 형태로 오아시스에서도 LP가 또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네. 이후로 시완에서 CD가 아,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수식어로 3천만의 기타 선생님. 아, 그렇죠. 기타 네. 교본으로 유명하시죠, 원래. 뭐 기타를 쳐본 사람이라면 네. 이정선이라는 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진짜 간첩이죠. 네. 우선은 선생님께서 73년에 데뷔를 하셔서요. 포크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좀 익숙하실 만한 곡들이 여기 보시면 산사람이나 네, 오늘 같은 밤. 나중에 김건모 씨가 또 다시 불러서 히트를 했었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제 이 7집 30대를 발매하시면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포크 이미지 뮤지션 이미지에서 블루스 뮤지션으로서의 좀 전환점을 이제 삼게 됩니다. 지금 이 7집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명반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들려드릴 곡이 우연인데요. 네, 뭐 우연히도 그 블루스 연주 기반이에요. 들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블루스 뮤지션으로서의 좀 그 진가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수록곡에 있는 건널 수 없는 강,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제가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보시면 선생님께서 본인도 30대였어요. 이 앨범을 발매하실 때. 그래서 저도 지금 30대니까 지금 들으면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게 가사가 자극적이거나 드러내놓고 막 야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상 야릇한 그 농익은 가사 그 30대만이 줄 수 있는 그 29금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느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좀 야릇하게 자켓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면은 좀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자세히 보면 섬뜩해요. 그 여인분이 이렇게 보고 어깨너머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정선 선생님 사모님의 그 사촌 언니라는 네, 맞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켓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30대만의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농익음이 있는데요.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왜 30대냐고 이렇게 물음을 하였더니 그 당시까지 가요계의 20대를 그 주제로 삼는 노래밖에 없어서 이제 30대를 표현하려고 이 앨범을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시고요. 이 앨범에 수록된 외로운 밤의 노래를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우연히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만 제외하고 다 선생님께서 창작하신 곡입니다. 그럼 한번 직접 이제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건널 수 없는가?
아니요, 우연입니다. 아, 우연히? 네. 네, 우연히 한번. 네.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으셨나 봐요. 아, 예. 네. 저 우연히를 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웃는 모습이 너무 황홀해 우연히 그대를 본 순간 바라만 봐도 숨이 막혀서 한순간 나는 말을 잊었어 그대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대의 부드러운 손길로 물결에 감기는 해초처럼 그대의 부드러운 손길로 살며시 스치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훨훨 불타오르고 그대와 사랑하고 싶소 그대와 사랑하고 싶소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대와 사랑하고 싶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소 네, 우연히 들어봤고요. 저는 이정선 선생님 음악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 그 이전에 네. 나왔던 그런 앨범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당시와 음악적인 결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코나님 말씀처럼 좀 포크 시절의 네. 이정선 선생님과 블루스 뮤지션으로서의 이정선 선생님을 좀 비교 청음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네. 사실은 선생님께서 올해로 이제 70대를 이제 네. 보내고 계시는데 아직도 연주하고 노래하는 현역이세요. 아, 네. 얼마 네. 전에도 공연하셨죠? 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인을 받았어요. 장미. 아, 네, 선생님 사인이거든요. 제가 최연소 관객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오는 오히려 그 연륜에서 오는 여유 있죠. 네. 그런 것들과 함께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pitch나 뭐 목소리의 힘도 좋으셨고요. 네. 또 그 디테일한 엣지까지 저는 느껴져서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이쯤에서 이정선 선생님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레코드 소개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저희가 네. 들려드리는 그 음악 그 시스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스 기기는 뭐 림 클라이맥스 DSM도 있지만 그 LP니까 린 LP12를 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앰프 쪽은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 역전의 노장 푸른 눈에 푸른 눈의 갱인가요? 네, C53 프리앰프랑 C611 콰워 앰프 모노블럭 준비를 했고요. 스피커는 딱 보시면 어떤 브랜드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나요? 탄노이 같죠? 네, 탄노이 아닙니다. 파인 오디오라는 같은 스코틀랜드의 스피커 전문 브랜드고요. 그쪽에서 최근에 출시한 빈티지 라인업 중에 빈티지 12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화 음악 두 번째 시간에도 파인 오디오로 아마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었죠. 네. 저도 오늘 12 모델을 처음 듣는 거여서 네. 사실은 제일 비교 청음의 중점이 탄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레코드는요. 이름도 소개하기 전에 벌써 1974년에 발매된 송창식 선생님의 3집에 수록된 밤눈입니다. 제가 어느 음악 평론가가 한 분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가왕 조용필의 맞은편 봉우리를 유일하게 맞댈 수 있는 뮤지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네. 송창식 선생님께서는 70년대에 주로 이제 세시봉, 트윈폴리오로 데뷔를 하셔서 포크 번안이죠. 네, 팝송을 번안해서 이제 한국적인 포크 색깔로 들려주는 음악 행보를 보이시다가 나중에 윤용주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고 하시면서 솔로로 독립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느 순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면서 그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가세요. 어릴 때 그 온전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굉장히 궁핍하게 자라셔서 노래에 전해지는 그 짙은 호소라기보다 깊은 호소, 굉장히 덤덤하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 가슴에 깊이 와닿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게 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는 졸업하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닐 때는 클래식 전공이셨어요. 네, 성악으로. 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서양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후에 이제 동료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포크 음악을 이제 습득을 하시니까 그 융화를 이루셔서 가장 한국적인 포크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송창식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아리아를 부르셨다고 해요. 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었나? 근데 그거를 듣고 조영남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네, 아무튼 네,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준비한 밤눈이라는 곡이 원래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쓰신 시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에 쓰셨다고 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설레임보다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그 두려운 그 심경을 담아서 이제 시를 쓰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10년 후에 송창식 선생님이 멜로디 이제 곡을 쓰셔서 이제 노래가 탄생하게 되는데 송창식 선생님 또한 군대 보충역 입대를 앞두고 쓰신 거라서 그 착잡한 심경을 담아서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그 심경이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했기 때문에 더 절묘하게 어우러지지 않았나 해요. 제가 겨울 노래를 정말 다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네, 그럼 들어볼까요? 네, 말해 뭐해요.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히
쌓이는 소리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내오는 소리 잠만 들면 나는 거기에 가네 눈송이 어디로 거기에 가네 눈발을 흩치고 옛 얘기를 꺼내 아직 얼지 않았거든 들고 오리다 아니면 다시는 오지도 않지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눈 내리는 밤이 이어질수록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도 왔네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도 왔네. 네. 네, 저도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가끔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네. 네, 노래가 막 흥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가락에 맞아요. 그게. 네. 어느 순간 90년대부터 활동을 멈추셨는데 네. 그 이제 뭐 음악적인 더 이렇게 도모를 하는 아마 의지를 잃으신 것 같아요. 그 아, 당시에 이제 나오는 음악들이랑 색깔이 본인이 너무 다르셔서. 근데 작곡을 해놓은 지금 미공개 작곡 곡수가 뭐 1000곡이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작권 요구 엄청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썰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또 최근 몇 년간 다시 좀 이렇게 듣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말로, 재즈 보컬, 아, 말로가 다시 송창식 송북을 냈어요. 네. 그냥 앨범 전체를 송창식 선생님이 작곡한 그 노래들로 채워가지고 이제 재즈로 편곡을 해서 노래를 했는데, 다시 또그 가사를 음미하게 되는 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저는- 앨범 자체도 너무 좋고. 네, 그 레코드를 처음 접했을 때, 진짜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네. 말로 선생님이 하셨다.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레코드 만듦새, 판의 질, 이런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죠. 마스터링도 좋았고. 네, 그렇게 해서 송창식 선생님 곡들을 뭐 수많은 분들이 리바이벌 했지만, 저도 그 말로 선생님 레코드는 완전 강추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민지 씨 네. 두 곡의 소개곡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이제 제가 네. 네, 준비해 온 지금 두 곡을 뭘 준비해 오셨을지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이번 이제 제가 네. 추천곡 설명드릴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여기 중간에 보시듯이 장필순 씨의 네. 5집입니다. 예. 이 레어한 바이닐을 갖고 네. 나오시다니요. 제가 이거를 민지 씨한테 제가 이거 이제 오늘 틀 거라고 그랬더니 비싼 판이다. 네. 막 굉장히 그래가지고 고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저는 예전에 샀었는데 한 장만 사둔 게 좀 아쉽네요. 네. 예. 그 장필순 씨의 음악은 사실 뭐 예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막 라디오에서도 좀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의 막 앰비언트나 막 이런 음악도 하고 맞아요. 그러는데 저는 딱 5집, 6집 정도까지의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딱 5집까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보면은 80년대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리 두울인가요? 그 듀엣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김현철 씨가 이게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1집을 1989년인가 네. 그때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솔로 활동을 이어왔는데 5집에서 완전히 정말 자신의 음악 세계를 완전히 진짜. 찾지 네, 않았나. 네, 그런. 정점을 콕 찍으셨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상당히 이 그 뮤지션 자체로서 뭐 어떤 역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레이블이나 그 시대에 따른 그 흐름들, 네. 언더그라운드 맞아요. 포크의 네. 흐름과 좀 연계지어서 좀 생각해 보면 또 좀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 포크 좀 붐이 좀 있었잖아요. 뭐 조동진 네.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사단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날, 네. 뭐 조동익, 이병우 씨, 네. 예, 그다음에 시인과 촌장, 맞아요. 예, 하덕규와 그 함춘호 씨. 동화기획 네, 네, 그렇죠. 특히. 그 동화기획이 약간 좀 중심이 된 네, 맞아요. 예, 포크 언더그라운드 붐이 있었고 우리만의 좀 정서가 깃든 그런 포크 음악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되게 세련되고 그리고 그 음악적인 주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외부, 사회, 정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좀 자신의 내면 속으로 좀 더 맞아요. 들어가는 네. 그런 되게 심미적인 그런 포크 음악들도 많이 좀 나왔던 걸 기억이 합니다. 이게 그 당시 그 동화기획 사단의 음악이 얼마나 세련됐냐면 예. 글쎄요. 이제 와서는 저희가 이제 음악의 한 장르로 포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대중적인 대중의 여론에서는 거의 시티팝이었다 한국에 예.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시티팝에 너무 이렇게 좀 엮어 넣는 네,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화기획이 이제 80년대를 수놓았다면 그 이후에 90년대에는 이 명맥을 하나뮤직이 또 이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뮤직에서 이런 장필순 씨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조동익 그 사단 네.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또 그러니까 하나뮤직도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돼서 좀 문을 닫고요. 그 하나뮤직의 또 적통을 이어나가는 게 또 푸른곰팡이, 네, 맞아요. 푸른곰팡이라는 레이블이 2011년인가 뭐 그때쯤 시작해가지고 계속 또 활동을 하고. 네,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뭐 장필순 씨의 5집입니다. 당연히 소개해 주실 곡이 네, 사실 이 앨범에서는 별로 뺄 곡이 없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뭘 틀까 뭐 좀 안 알려진 뭐 이런 것들 틀까 그러다가 그래도 가장 자주 듣게 되고 처음 들으면 딱 귀에 걸리는 그럼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널 때. 네. 네, 이 곡을 들어보는 걸로 네. 하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네, 들어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장필순 하면 연상되는 그 이미지를 완연하게 정말 표현하는 곡이 아닌가. 네. 그 1집에서 줬던 그 느낌을요, 5집에서도 그대로 주지만 조금 더 성숙한 진짜 아티스트로서의 네. 그 발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네.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는데, 뭐 코나님 말씀대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말고도 전곡이 거의 뺄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진짜 명곡들이어서 진짜 명반입니다. 원래 이 곡을, 이 앨범을 처음 이렇게 제가 딱 선정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어느새라든가 네, 예전 그렇죠. 것들을 좀 틀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이 앨범들에 있어가지고 네. 이 앨범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쨌든 그 기타 좀 따뜻한 기타 톤, 네. 통기타 톤이 주 연주가 되는 보컬 위주로 듣고 있어서 조금 더 네. 그 트레이버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랄까요? 꼭 어쨌든 기타 바디가 나무로 네. 되어 있듯이 그런 네. 그런 따뜻한 따뜻한 둔탁, 울림들. 네. 네. 둔탁이라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되게 명료한. 네, 약간-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줘서 오늘 되게 선곡이랑 네. 시스템이랑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에서 준비를 참 잘 해놓으신 것 똑똑하게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곡 네. 소개를 나갈게요. 두 번째는 중앙에 보이는 이 앨범입니다. 그 웅산의 곡인데요. 사랑 그 그리움. 네. 네, 상당히 낭만적인 네. 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웅산 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웅산 씨는 원래 그 이름이 웅산 뭐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네.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이름 같지는 않고 보니까 17살 땐가 그 산으로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예, 출가를 절에 하셔서. 출가를 네. 하셔가지고 비구니 생활을 하셨는데 한 2년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그 받았던 법명이 네. 웅산이었고 이거를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계시진 않고 사회로 나와서 네. 속세로 다시 나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락 아티스트가 좀 락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 락 보컬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지금도 라이브를 보면요, 네. 그 락 필이 있어요. 그 파워 자제하고 계시지만, 네, 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무대에서. 어렸을 때 꿈이 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는 친구가 빌리 할러데이의 음악을 소개를 해주면서 꿈을 바꿨다고 합니다. 재즈 보컬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재즈라는 뭐 바운더리 안에서 재즈 보컬로 이렇게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콘서트에서 그런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 네. 보면 굉장히 그 음악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보면은 네. 그 팝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재즈로 다시 리바이벌 하기도 하고 그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좀 스페셜한 좀 프로젝트예요. 사랑 그 그리움이 이제 그렇죠. 이게 볼륨 1이고 또 볼륨 2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다 컨셉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예전 가요를 이제 재즈로 편곡해서 다시 부르는 예, 요런 시도들이 이제 재즈를 어떤 대중화하겠다는 약간 그런 좀 의지 네. 예, 이런 게 엿보이고요. 저는 이제 원투 중에서 가지고 나오신 원을 더 좋아하는데, 아, 네. 아무래도 뭐 여기 찻잔이라던가 노고지리에, 그렇죠. 그리고 뭐 꽃잎, 네. 네, 신중현 선생님인가요? 네. 그런 곡들이 더 정겨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 앨범 그 소개하면서 많은 곡 중에서 오늘 코나님이 혹시 선곡하신 것, 저는 그날들입니다. 네. 일단 그날들 시인의 기질이 있어요. 시를 좋아합니다. 그날들 일단은 음악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를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그렇듯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렇듯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네, 그날들 들어보셨는데요. 이 가요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누구 가수가 생각날 거예요. 네. 그 김광석 씨가 생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솔로 2집에도 들어있고 다시 부르기에도 들어있고 작사 작곡은 김창기 선생님이 했고요. 여기 뭐 어레인지 이런 거는 좀 찰리정 이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가사도 정말 좋고 이 어쿠스틱 기타가 처음에 이렇게 딱 나올 때 집에서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네. 약간. 네. 저도 한때는 찰리정 씨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특유의 따뜻한 톤이 저는 꼭 레리 칼튼 듣는 것 같은 그 톤을 연상을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건반에 성기문 씨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손님들한테 레코드 판매할 때 한국의 지미 스미스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진짜 우리나라의 하몬드 오르간의 보물 같은 존재십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요가 이제 가사에서 오는 그런 감동도 굉장히 커요, 사실. 그래서 가요에 대해서 가사가 담는 뜻이 이제 굉장히 다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창기 선생님이 지으신 이게 정신의학 전문의인데 네, 동물원 맞아요. 멤버였고 좀 전에 틀어드린 그 그날들도 작사, 작곡 모두 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이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 그러니까 가사, 그러니까 팝송 뭐 이런 것도 다루고 하는데 가요에 대한 가사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파헤쳤는데 상당히 쉬워요. 내용 자체는 일반 대중 누구나 읽어도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가사에 대한 뭐 다양한 좀 해석들 뭐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꼭 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통기타의 따뜻한 소리가 주된 그 연주에 보컬이 들어간 곡 4곡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날도 추워지고 그렇게 막 지금 특별히 기쁠 일이 지금 많이 없는 때여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조금 따뜻함과 차분한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해를 조금 보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들을 그런 음반과 레코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